남해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남해 이야기 91.9MHz 남해 FM 남해 사람들의 문준홍입니다. 1965년 13만 8천까지 기록했던 남해의 인구가 올해 1월에는 41,50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기준 588만을 기록했던 관광산업이 더없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문객의 소비 지출 규모를 보면 340억에 불과하기에 이를 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마늘, 시금치, 고사리 같은 효자작물이 남해의 현재 경제 상태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이 더더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남해 농업을 관장하고 계신 남해군 농업회의소의 최재석 회장님과 더불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하나 듣습니다. 최백훈님의 낭만에 대하여.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네, 제가 좋아하는 이 가수 최백호님이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제 앞에 나오신 분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남해를 위해 봉사하시고 지금도 청년처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군 농업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석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농업회의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임기는 3년이고 예. 제가 올
작년 또 8월 28일 날그 경합이 있어서 예. 제가 그 당선돼서 그때 경선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럼 아직 취임하신 지 일단 1년은 안 됐고 1년이 안 됐습니다. 예. 아까 그 최백호님하고 사실 우리 최재석 회장님하고 실례지만 어디 최씨십니까? 저는 경주 최씨입니다. 저 염원에 오갔습니다. 예. 저 염원에 중리에서 나셨는데 예. 최백호님이 사실 1950년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월 주민등록상으로는 예. 50년생이라서 집 본 나이는 1950년생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숫자를 말하니까 뭐 50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숫자가 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회장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최백호 가수님의 활동을 해서 느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농업회의소 회장님으로 이제 그때 작년에 경선에 출마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도 그 전에는 남해군 그 마늘 전국 마늘 생산협회 남해 지회장을 그러면 맡고 이제 있다. 시간 순서대로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30대 때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30대 때는 그때는 제가 울산에 있는 현대 중공업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공직에 안 계셨고, 그 있다가 잠시 2년 있다가 내려와서 네. 86년 4월 1일부로 남해 농지 개량조합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은 벌써 한국농어촌공사죠. 86년도면 예. 벌써 한 40년 전쯤에 예, 농지 개량조합으로 예. 오셨습니다. 입사를 했죠. 어, 거기에 입사를 해서 26년간 예. 그 남해 농지 개량조합이 많이 봐요.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다가 예. 또 남해 이제 그 농어촌공사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지 개량조합이면 사무실이 공설 농장 밑에 업쪽에 있었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었죠. 그럼 이제 퇴임할 때까지 사무실이 거기였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다가 지금 현재 남해 우체국 밑으로 사무실로 그러면 옮겼어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위치한 그 KTD 쪽에 예예. 그쪽으로 그때 자리를 옮기신 겁니까? 그것이 옛날 남해 그 농촌 지도소 자리입니다. 예, 농촌 지도소. 예. 거기에 지금 저 한국농어촌공사라 해서 지금 참 그 여러 가지 이름이 뭐 기능이야 예. 농업에 아주 중시된 역할 공적 기능을 했겠지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역사를 직접 체험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공직에서 퇴임하신 게 그러면 정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년 퇴임을 이제 했죠. 예. 했는데 그때 제가 2008년도 예. 2008년도에 퇴직을 그 명의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면 15년 전입니다. 2008년도 그래 2008년도 예. 그럼 이제 15년 동안에 일단 작년하고 8월부터 1년은 여기 농업회의소 회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14년은 그 안에는 이제 제가 그 이동면 그때 당시에 예. 나와서 바로 받은 것이 이동면 체육회장을 최 회장님이 예. 하다가 남해 마늘 그때는 남해 마늘 장목회라고 때가 있었는데 그때다가 2019년 2018년도에 전국 마늘 생산자 조직을 해서 그때부터 예. 제가 남해군 마늘 생산자 협회 남해군 회장을 지회장을 맡아서 4년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늘 축제 추진위원장을 같이 4년 예. 동안 맡아 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남해 마늘 산업의 어떤 선봉장이자 현장을 오래 지키셨고 공직에 있을 때도 사실 농업하고 관련을 그렇죠. 뗄 수 없는 일들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농업회의소 예. 회장님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 전에는 이제 농업 부회장을 맡아 잠시 예. 있다가 농업 그 이제 지금 농업회의소 회장에 제가 출마를 해서 지금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회장님 활동을 듣고 제가 목이 메이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농업회의소 그 구성이나 조직에 대해서 네. 지금 농업회의소는 현재 지금 회장 한 분, 부회장은 농업 쪽 부회장 한 분. 우리는 또 남해는 또 수산 남해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수산하고 같이 개명했다 보니까 그렇죠. 수산 부회장. 예.
그다음에 농업 부회장. 그래서 부회장이 두 분이고 또 감사도 농업 쪽 감사 한 분, 수산 분야 감사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각 면별 분회장 이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예. 각 있고 그다음에 단체 이사는 항목별 각 품목별 단체장들이 단체 이사로 그러면 이제 주요 농산물이나 예. 어종을 기반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예. 전부 다 같이. 그럼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자면 남해 수산인들이 현안중에서 수산국을 신설해 달라라는 요구가 예. 굉장히 팽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흐름이 이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회의소라고 한다면 농업이 그 기본적으로 영역은 다르지만 생산자로서 특히나 기초자치단체를 떠받치는 경제활동으로서 공통점도 많은데 예. 농업국과 수산국이 그러니까 수산국으로 따로 분리된 데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은 지금 우리 농업에서 제가 막상 들어오면 농업 분야에는 제가 좀 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오랜 연륜이 있으시죠. 좀 같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수산 분야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에 부회장을 두고 그 수산 부회장한테 모든 업무를 지금 위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수산 분야에는 남해군에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이 어려운 사항이 많죠.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주는 걸 앞으로는 수산 지금 이번에 그 국이 성격이 되어 있으니까 예. 남해군에 예. 앞으로는 자주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예.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뭐 생산자로서 당연히 행정의 지원과 관심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남해공 행정도 생산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의 편제한 것들이 생산자의 필요와 바람에 맞게끔 그렇게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회의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이사회나 아니면 뭐 대의원총회 같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안건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지금 현재 한 42명. 이사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의원. 예. 대의원 제도가 있는데 대의원이 74명 정도 이게 지금 구성이 돼갖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남해의 농업을 관장한다고 뭐 말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사로서 42명 아니면 대의원으로 74명 예, 이렇게 참여하는 조직이 별로 남해는 드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회원수는 540명이에요. 남해군이. 예. 그런데 지금 그 농업회의소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남해군에는 1983년도에 예. 이 발족을 해서 예. 된 건데 제가 지금 4대째 지금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서는 남해하고 거창 예. 두 곳만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재석 회장님이 4대째라고 예, 하면 4대째입니다. 그전에 어쨌건 즉 1대, 2대, 3대 저희들이 바탕을 해주신 좀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그분들 존함하고 좀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이고 그 제 1대는 예. 박상은 그 발족하고 나서부터 예. 이제 박상은 우리 그 또 회장님이 맡아 하시다가 2년을 하시다가 원래 임기가 3년인데 예. 2년만 하시고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해서 그 뒤에 바톤을 받은 분이 하정호 예. 그 회장님이 받아가지고 2대 3대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도 열심히 7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가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그분들이 2년 7년이면 그건 10년인데 예. 그 바탕 속에서 이제 회장님께서 네, 예. 하실 책무가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있을 올해 것 같습니다. 10주년이 돼서 상당히 지금 어깨가 묻었습니다. 사실 어깨도 무겁고 걱정도 뭐 책임자로서 많으실 건데 네. 이 위로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님의 목소리로 예. 노래 안 듣고 그 가사를 좀 음미를 해보시고 네. 우리가 걱정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야. 그대의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예, 오늘은 일단 이야기를 조금 시간을 보니까 한정기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고 회의 초긴 하지만 일단은 회장님의 경륜과 더불어 오늘 시간을 고려를 해보니까 노고 부분에 좀 한정하는 게 필요할 듯하고
그리고 아까 원래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국내외적인 환경과 더불어 우리 남해만의 특성을 얘기할까 했는데 사실 요즘 그 TRQ 같은 그러니까 이제 관세활당제도 같은 예. 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물량에 대해서는 조율을 관세를 하다가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사실 고유를 때리긴 하지만은 농업인들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TRQ를 사실 반대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난 작년이었죠. CPTPP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같은 경우에 저희 농수산인들이 반대 시위를 하러 갔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좀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남해의 농업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우리 회장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농업이란 게 사실 그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해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일단 생산자가 수가 감소를 하고 면적이 더불어서 적어지고 게다가 또 이제 생산 조건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뭐 종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생산 기구라든지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농수산물에 있어서 가격이 뭐 자연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또 생산비를 보존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보존의 문제 나아가서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산자 스스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좀 이렇게 회장님한테 고견을 묻고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들이 뭐 마늘로서 일단 한정을 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농산물에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비슷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누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늘 주산지입니까? 지금 주산지가 야대에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예. 정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예. 지난해에 이것이 농림식품부 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7년도에 예. 제정된 것인데 주산지가 되려면은 1000헥타 이상 돼야 되고 1년에 12,530톤을 출하를 해야 되고 예. 또 농가수가 8,000호가 이상 돼야 된다. 아. 그래 되는데 그게 남해군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됐죠. 그래서 작년에 주산지를 제외된다고 예. 통보가 왔습니다. 한 500헥타 정도 돼도 지금은 주산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을 제가 경상남도 지금 제가 같이 예. 마늘 생산자 중국 마늘 생산자협회 경남도 지부장을 맡고 있기 예. 때문에 이것을 경상남도의 농정국장을 바로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7년도에 제정될 때만 해도 그때는 전국적으로 마늘 식품 면적이 5만 헥타였다. 예.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2만 5천 헥타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규정도 예. 시행령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달라. 예. 그래서 농림부에다 건의를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또 회의에 중앙에 올라가서 농림식품부에 농정국장을 찾아뵙고 이 이야기를 드려서 그것이 작년 마지막으로 8월달입니까? 다시 예. 500헥타를 그럼 얼마만큼 하면 되겠나? 500헥타 정도는 해주라. 예. 그래서 전국 500헥타를 했는데 우리 전국 마늘 생산협회 또 의무자조금에서 그 다시 건의해서 300헥타까지 주산단지 했다라. 지금 그래서 지금은 500헥타는 확실히 예. 해서 전국의 마늘 주산단지 관계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농림식품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남해도 주산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네. 생산자 회장님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의 강력한 요청 끝에 네. 1000헥타가 이제 500헥타로 기준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남해는 다시 주산지가 됨으로써
그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예, 예.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주산지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주산지로 됐을 때는 각 지금 농업에서 예. 지금 하는 사업이 연 한 500억 정도는 지금 들어옵니다. 아, 그 정도 금액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산단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 우리는 후순위로 밀리 나가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산지가 500에서 300으로 계속 네. 요청을 하고 예. 사실 마늘 경작자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거는- 남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남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예.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리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것들을 획득을 했었고 예, 예. 마늘 같은 경우는 현황이 마늘도 어떻습니까? 지리적 표시제가 됐습니다. 예, 그 이쯤은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가 나한들이 먼저 됐죠. 예, 그렇죠. 예, 그걸 이점으로 생각해서 제가 예. 이번에 농림식품부에 가서 강조한 것이 남해는 지리적 표시제가 됐고 예, 주산단지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했다.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주산단지를 제외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에 소비자한테 저희들 마늘 작물의 장점을 호소하는 아주 예. 강한 수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지리적 표시제 남의 마늘이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의무자조업에서 지금 TV조선에는 예, 그 지금 바삭바삭 아, 예. 읍내 치킨 아예. 거기서 지금 광고를 남해 마늘 광고를 하고 CJ 있습니다. 푸드빌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해법을 해서 예. 그 군수님이 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잘 우리 마늘을 남해 마늘을 좀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굽네 치킨하고 제휴를 해서 지금 남해 마늘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남해 마늘 같은 데는 물론 다른 지역에도 생산지들이 보면 해풍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예. 우리 남해너 같은 경우는 해풍도 해풍이지만은 바다가 어느 지역보다도 미네랄이 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예.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남해 마늘은 더 풍부해서 마늘이 아삭하는 그게 다른 예. 지역보다는 더 독특합니다. 그래서 양념 마늘로서는 우리 남해 마늘이 최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아니 있습니다. 회장님 표정만 봐도 예. 마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남의 마늘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알리신이라 그럽니까? 예, 알리시 사실 저희들 이제 남의 마늘을 저도 마늘을 좋아하는데 입장에서는 남의 분들의 입장에서는 손을 아리게 하는 그런 마늘의 주요 성분이 남의 마늘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성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서산 육종 마늘이나 아니면 뭐 의성 마늘이나 기타 등등 여기에 현실적으로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그 의성 마늘은 옛날부터 예, 육종 마늘에서 그렇게 예. 많이 국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런데 제가 그 서울을 떠나들면서 택시 기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부인이 김치를 담았는데 예, 왜 김치에서 파란 물이 나오고 물이 자꾸 많으냐. 예, 그거 들어보면 바로 그거는 대서마늘로 이 김치를 예. 담그냐 그런 예.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국에 있는 이것도 우리가 지금 홍보가 필요하다. 남해 마늘은 양념용으로는 최고로 좋은데 대서 마늘을 하고 남도 마늘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걸 국가 정부에서 홍보처에서 이런 거는 마늘의 쓰임새, 성분 이런 거를 충분히 홍보를 해줄 필요가 필요하다. 이제 일단은 남의 마늘이 뭐 외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입장이 본다면 양념용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임에 분명하다라는 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까 뭐 대성 마늘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거나 남의 마늘이 제대로 성과를 들치기 위해서는 종자부터가 예. 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종구를 갱신하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남해도 지금 1년에 예. 수입 마늘 종구만 가져온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요. 저희들이 외부로 지출하는 예, 거죠. 외부에서
가져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국 저희 돈이 바깥으로 빠지는 게 그렇죠. 마늘 종구 관련해서만 해도 60억이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 외에 또 지금 사사로 하는 거는 제외돼놓고 공식적으로 거의 다 지금 집계가 한 60억 정도. 저희들 마늘 1년 생산 매출액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남해가 지금 생산 나는 게 지금 9천 톤이 지금 예, 안 될 겁니다. 아마. 액수로 말한다면 지금 이 종구 가격으로 예를 들면 기본 공식적인 60억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사는 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원재료 값이 예. 그걸 생산품으로 생각하면 농산품이니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예. 모든 농자재 값이 작년보다 한 30% 이상 뛰었죠.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 실도 올랐죠. 네. 그래서 원가를 낮춰야 예. 소비자도 싼 값에 사 먹을 수 그렇죠. 있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우선 생산비를 아끼려고 하면 종구부터 우랑 종구를 우리 네. 남해의 실정에 예. 기후에 맞는 진짜 좋은 종구를 해서 마늘 심는 농가에다가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예면은 그 가격을 좀 낮춰서 생산비를 좀 낮춰서 이렇게 보급을 해서 우랑종구를 만들어서 남해 마늘을 어떤 가는 마늘을 만들 수 있는 진짜 명품한 마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 이 해풍을 먹으면 우리 남해 마늘이 뭐 대한민국으로 뭐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좋다는 평판을 갖고 있지만 더더욱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구갱신이 필요하고 예. 거기는 생산자뿐만이 아니고 행정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이야기로 듣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뭐 당부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 그때 한번 듣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60억이란 돈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지출한 종구비용 60억은 저희들 마늘 산업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액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마늘종을 이렇게 좀 남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종 넣을 때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늘을 한편으로 보면 종은 부산물이고 주산물은 마늘인데 왜 종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을까요? 남해 마늘은 지금 현재 지금도 남해 마늘도 옛날 의성은 육족이라고 해서 평판에 나가 예. 있는데 남해 마늘도 지금 종구갱신이 많이 돼서 예. 지금은 주화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지금 남해에 들어와서 이 변형이 돼서 예. 남해도 6족, 7족 나오는 마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주화 재배를 해서 종구갱신을 하고 예. 또 좋은 거는 그대로 또 그것을 종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남해 지역의 토질에 맞는 옳은 종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제일 급습니다. 그렇게 종구갱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생산자 가격이 보전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요청에 답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해군에서는 지금 우리 마늘 심는 농가에다가 농자재 지원, 그다음에 일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생분해 필름 같은 것도 예. 아주 비싼 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50%를 지원을 남해군에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생분해 필름을 사용해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니까 사실 편리한 건데 아직까지 농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홍보가 좀 덜 돼서 그게 충분하게 얼마든지 이용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처럼 고정관념으로 그냥 일반 필름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행정에서 올해도 지금 생분해 필름 같은 것도 한 8천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남해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어찌든지 생산비를 지금 좀 낮춰야
예. 우리가 소비자한테도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생산비를 낮춘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생산비를 보존함으로써 가격이 낮아도 그에 대한 농민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 일정한 가격을 좀 보존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직접적으로. 제조 가격 보장제. 예.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지금 수건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남해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좀 있는 상태인가요?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러지만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예. 그것을 기준을 자기들이 데이터로 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마늘 의무자조금에서 개인별로 전부 다 책자를 내줬습니다. 들어가는 것을 생산비 얼마 들어가는 것 전부 다 표시를 해라. 예. 그래서 물론 그 생산비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겠죠. 그 개인마다도 틀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비가 기준이 나오면은 아마 내년쯤은 제조 생산비를 얼마만큼 기준이 나오면은 거기서 정부에서도 그 카트라인을 정해서 우리 이제 남해군에도 그 생산비에 제조 알로 떨어질 때는 보장을 해주는 이런 게 결정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생산비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뭐 그러겠지만 생산비에 연동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거기에 만약에 생산자 비용이 못 미치면 그걸 보존해 주는 네. 그거는 어쨌든 각 지자체마다 각자의 재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나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뭐 명품화 기금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 명품화 기금이 원래 그 남해군에서 군비도비 뭐 예. 여튼 뭐 합해서 그때 65억 제가 예.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65억하고 55억입니까? 55억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남해군 농협에서 15억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70억입니다. 예. 그걸 2019년도에 마늘 가격이 폭락됐을 때 그 명품화 기금을 우리가 13억을 해서 농가에 그 좀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나머지 지금 해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이제 마늘 생산 농가에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네. 어려울 때 기묘하게 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요 방송을 뭐 가끔씩은 가시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방송을 하지는 그럴 기회는 보통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목도 마르시고 할 것 같은데 음악을 안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 부탁드리니까 임영웅 씨입니까? 네, 원래는 김광석 노래 네, 그죠? 예,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임영웅 씨 목소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좀 이제 목 좀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그 시간 잠겠습니다. 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요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운을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 여보 안녕히. 예,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직접 신청해 주셨고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혼자서 들기는 너무 아깝죠. 예, 나중에 저하고 또 따로 어디 가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아니면 사모님하고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적어도 남의 농업 그리고 그 중에서 마늘로 한정했을 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산지 확보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생산의 기본인 씨앗, 종구 문제를 언급을 하셨고, 나아가서 생산하고 나서 그 가격 체계가 불안정할 때 생산자가 어떻게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행정과의 연계 속에서 이겨나갈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관계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조 노력, 생산자 스스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거기에 지금 우리 남해 농업회의소와 예, 예. 우리 최재석 회장님의 노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 의무자조금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 활동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마늘과 관련해서 의무자조금의 의미와 그 의무자조금 관련한 교육들을 농업회의소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의무자조금은 마늘 생산자 협회에서 교육을 네, 시켜서 그렇죠. 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는 정부에서 모든 지원 사업은 배제를 시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만 농가는 지금 가입을 빨리 서두르시고. 어차피 뭐 본인들의 생산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적어도 마치 사람이 보험을 들어서 예, 자기 병에 대한 준비를 하듯이 네, 스스로 자조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 부분 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야 그분들 들어오셔야 또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예. 한 울타리니까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다 건의해요. 우리 힘을 모으는 키워야 겁니다. 돼요. 예. 그러면 그 이제 금액 자조금의 그 액수가 예. 농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적 따라서 그러니까 금액이 의무자조금이 틀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남해군에서 전부 다 의무자조금 다 모아서 보내줘야 되면 한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의무자조금에서 1년에 가져오는 돈이 한 8천만 원 됩니다. 예. 그래 가져오는 분들한테는 의무자조금을 내는 분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주는데 앞으로는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는 분한테는 그 혜택을 못 줍니다. 이제 전부 다 내더라도 3천여만 원 예. 밖에 안 되고 당장 저희들이 돌려받는 게 직접적으로는 8천만 원이지만 예, 마늘 망사, 그다음에 종구 예. 사업 하는데 종구 사업비 기타 등의 박스 이런 것도 전부 다 앞으로는 위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거기서 이제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근거로 범위를 좀 넓혀보자면 당연히 그렇게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야 종국갱신이라든지 등등등 아까 가격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어려움들을 떨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남해 주작물이 마늘 시금치인데 예. 시금치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는 최소 안정제가 지금 준비돼서 가격이 폭락됐을 때는 보존을 해주는 최소 가격 안정제가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농업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행정과 같이 이것도 최소 가격 안정제로 해서 마늘뿐만 아니고 시금치, 단호박 모든 작물에 대해서 최저 가격 안정제를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보전을 해준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는 이제 가격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우리 농업회의소에서 할 테니까 여기 농업회의소에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저희들이 농업회의소에서 이는 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금 그 의무자조금 가입 비율이랄까요? 예. 그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해군에는 의무자조금에 가입하는 분이 지금 지금 한 60%. 네. 어쨌든 제가 직접 보기에도 작년 재작년 네. 어려운 시절에도 교육하신다고 네. 생산자협회에서 교육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장님이 이제 4대째 농업회의소 회장을 맡으심으로써 농업회의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제 역할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당연히 마늘뿐만이 아니고 예. 모든 작물에 예. 기본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 과정 중에서 행정기관과 관련을 가지고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지리적 표시냐 등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 또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남해의 다른 이제 주산물에도 당연히 예. 범위가 확장되고 예. 그렇게 관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늘 말고도 지금 우리 남해에서 매출액이 꽤 높은 작물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치하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단호박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런 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완 대책을 지금 해야 되고 예, 유통관계 그다음에 생산비 최저 생산비도 저희들 지금부터 정립해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될 때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걸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생각합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창선의 주산지였고 나름은 각광받았는데 또 이렇게 말 그대로 돈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참 우리 농민들도 한 가지 좀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예, 뭐는 제목이 과목이 잘 된다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예, 지금 이제 마늘 가격이 좋아갖고 하다 보니까 또 마늘 오르다가 시금치가 또 좋다 하니까 또 시금치 쪽으로 확 쏠려서 네. 마늘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그런 것 정도는 조금은 너무 가인 생산하는 이런 거는 좀 앞으로는 좀 우리 스스로 좀 정리로 해서 꾸준한 면적 조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농업 외수가 왜 중요한지를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산자가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비용으로 어떤 생산을 할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만 그게 개인 단위로 머물면 결국은 농민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행정과 조율하기 위해서는 다리 역할 그리고 중간자로서의 그 농업 외수가 굉장히 맞습니다. 의미가 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아까 이제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말씀을 해주셨고 마늘을 근간으로 해서 시금치, 단호박 등등등 고사리 여기까지 그런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후나 환경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고 저희들이 10년, 20년 아니면 결국은 100년 대계를 농업이라는 주 산업에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기후 변화 작물 뭐 올리브나 커피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그 가련 마을의 감귤 같은 물론 감귤은 이제 생산선이 저희들 계속 복상을 하는 거죠. 이런 데 대한 현황이나 전망은 조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 오늘도 그 이야기가 우리 이사회 때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 얘는 농작물도 그게 상응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이고 지금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예. 기후에 따라서 변화하는 농작물도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만 해오던 주구 작물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예. 기후가 변화는 따라서 우리도 농작물을 앞으로는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균형력 잡아서 농작물 수급이 일정하게 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이제 한층 더 한 번 더 이제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남해도 같은 경우 감귤 농사, 예. 그다음에 사과도 됩니다. 남해도. 예. 근데 사과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다음에 커피 이럴 때 할 때 수 있는 거는 해서 이런 것들 지금 설천 쪽에 또 레드향 하시는 분도 예, 계시고 저도 지금 레드향을 세 줄을 심어놨어요. 한 번.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심어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봐가지고 소득에 앞으로 된다면은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가잉 생산되는 쪽으로는 피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두루 해서 이제 남해가 이제 관광으로 이제 발돋움 하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농업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6차 산업의 권위자신데 하동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시냐 그러면 남해 감귤 농장을 한 3만 빈점 하면 어떨까 화두를 던지셨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제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뭐 전문 농업인도 아니고 생산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생산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가, 네, 예. 땅값도 제주보다는 예, 남해가 예. 훨씬 싸죠. 또 땅의 힘, 영양분을 주는 것도 아마 제주도에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지력이 많이 떨어졌을 건데 남해가 나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 인력도 제주도는 바다를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니까 인력 공급도 더 원활할 거고 게다가 이제 기후는 변화가 되고 등등등 이렇게 출하를 할 때도 저희들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 구애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해 서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옛날에 조선 산단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서면 면민들께서 상실감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 부지에서 여수의 밤바다를 보면서 예. 감귤 농장을 몇만 평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들으셔야죠. 네. 아까 우리 강문경님의 검정 고무신 신청해 주셨는데 아, 예. 예, 아, 이 노래를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어릴 때 금융 고무신을 신다가 예.
출석만 되면은 이 운동화 한 그릇 사놓고 몇날 며칠을 운동화 예. 심으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정 고무신 지금은 예. 신고시부터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예. 그리고 바라고 있는 것들 그 진심이 속칭 우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안 바뀔 거라 믿으면서 그 강문경님의 목소리로 검정 고무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따라 고무신 사러 가면 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 날았다 잃어버릴라 타라질세라 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휑휑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최재석 회장님은 다음에 반드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60분이 다 돼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저희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걸로 하고 네. 일단 마지막으로 뭐 관계 기관이나 국민에 대한 당부 인사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날로 자고 나면 모든 상고시대 모든 게 어렵고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농업이니까 우리가 후손들한테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지만은 참고 힘들지 계속 여기에 열중해서 꾸준하게 생업에다 열중해 주시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좀 같이 우리 농업회수에서 협의돼서 간 내용들은 좀 검토해서 농민들의 좀 고통을 좀 어루만져 주는 그런 행태라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당부 싶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저한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내일은 내일 태양이 또 뜬다라고 마그리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 말했습니다. 노래 마지막으로 하나 틀어주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수롱님 목소리 듣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 과거를 말하지 마라 바람처럼 살았다